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됐네요. 기분도 여러분들 좀 많이 꿀꿀할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감에 좀 휩싸여 계실 것도 같아가지고, 야외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저희가 사는 집의 옥상이고요. 옥상에서 이제 바다가 이렇게 보이네요. 어떤 분들께서 작두를 타냐고, 이틀 전에 신당 창당을 거의 기정사실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게 제가 그 예측이 맞았던 것이 이거 과연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주가의 이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신당 창당 이야기를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일론이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가의 하락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재정 적자가 워낙 심각한 수준으로 있다고 일론도 생각하는 것이고, 기업이 존재하기 전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온건하게 잘 버티고 있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지고 그리고 1년에 얼마죠? 지금 1,000조가 넘어갔죠. 그것을 이제 이자로만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일론도 이것은 좀 너무나 과도하고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조차도 온전하게 버티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 일단은 기업 위에 국가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전체적인 사항들, 그리고 탄소 배출권부터 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공부하고 들은 정보로 의하면은 탄소 배출권이 미국에서만은 일단 없어지는 것 같아요. 소멸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약 3조 원에 가까운 1년에 연간 순이익에 기여를 줬던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그만큼 아마 PR이 자연스럽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뒤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오히려 이제 전기차 보조금보다도 EPS에는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탄소 배출권이 같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론도 이걸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정치적인 스탠스를 펼쳐나가면서 내가 말만 해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라든지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 반대가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이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브로킹을 할 수 있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좀 있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으로 신당 창당을 하는 것인데, 근데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에서 해왔었던 그런 미국 전역을 상대로 하는 그런 형태의 정당 활동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여전히. 자, 그래서 일단 상원은 이제 2석, 이제 3석, 아니면 하원 같은 경우 8석에서 10석 가까이를 확보를 해 두면은 그것이 소위 말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테슬라에게 너무나 비우호적인 정책이 나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딱 그 정도의 표를 확보를 하고 있으면은 함부로 테슬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는 이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지금 신당 창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금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시장인데 이것이 이제 공식화가 되는 지금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의 주가 흐름은 좀 길게는 다음 주까지 주가 흐름도 여기에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신당 창당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신당 창당이 되었을 때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이제 일들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진정 이제 불안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이전에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가 만약에 일론 너가 신당 창당을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는 스탠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신당 창당이 이제 되어 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할 때 과연 트럼프가 똑같은 스탠스를 유지할지, 왜냐하면 그때는 신당 창당이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되기만 돼봐봐 했었는데 이제 입에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때는 트럼프가 조금 다른 스탠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어차피 그가 아무리 가만 안 두겠다 하더라도 어쨌든 신당 창당이 된 거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가 일국의 대통령이고
그가 너무나 좀 쪼잔하고, 이제 정당 이제 창당한다고 기업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몇 석 가질지 안 가질지도 모르는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대범하지도 않고, 정말 좀 쫌생이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래, 알겠어. 뭐 신당 창당하는 것은 너 자유니까, 너가 해봐라. 쉽지 않을 거야. 건투를 빌게.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주가의 어떤 하방 압력은 최소화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당장 내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트럼프의 말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미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본인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어떤 워딩을 던지느냐.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그 서명 있죠. BBB 법안에 대한 서명을 할 줄 알았는데 아직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날 서명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여러분들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기자들과 마주하는 자리든 비행기 탈 때도 기자들이 묻잖아요.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일론이 신당 창당을 했는데 트럼프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늦어도 월요일 본장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하고 난 후나 아니면 일요일 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신당 창당에 대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느냐, 이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하면서 해소가 일부라도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의 입이, 이전에는 일론의 입이 큰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트럼프가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은 전략 매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감정 섞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너무나 6월 달에 와이프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거는 상식선에서도 조금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발언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영상 찍기 1시간 전에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5년 동안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왔는데, 이게 막상 던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율이 거의 1,450원 할 때 비교했었을 때 거의 7% 가깝게 환율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던지기에는 좀 내가 5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너무나 좀 무색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와이프는 올랜드 킴 채널을 애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랜드 킴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실 수도 있고, 테슬라의 2028년도까지의 어떤 주가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와이프가 오늘 듣기로는 2028년도까지 그래도 한 $800 정도는 예상을 한다. 되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도 신중하게 보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를 좀 와이프도 듣다 보니까 일단은 매도 계획을 조금은 좀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하네요. 그냥 2028년도까지 안 쳐다보고 있으려 한다. 그래서 계좌 앱을 닫거나 그냥 메인 화면에서 좀 없애든지 하면서 완전히 그냥 잊고, 테슬라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잊고 좀 살아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오늘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조차도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일론이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은, 이것이 상장된 회사의 CEO로서 이 주주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너무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내가 일론을 믿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 이 생각에 사실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죠.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 같아요. 그 와이프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1도 경험했고,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138, 그리고 올해 $210의 반토막 이상 났었던 정고점 대비해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조차 그냥 그저 그러려니 이 또한 또 지나가겠지. 소낙비가 엄청나게 내리겠죠. 내리면은 좀 흠뻑 맞고 있다가 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또 맑은 날이 펼쳐져서 또 완전히 또 옷이 다 말랐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도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와이프도 일단은 조금 지켜보려고 하는 스탠스가 이제는 조금 더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와이프가
하루 상관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와이프도 상식이 있는 투자자인데, 투자 관점에서의 상식선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일론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리고 일론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와이프가 여전히 좀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말씀드린다면은 일단은 이야기가 빨리 나오면 좋겠다. 장 시작하고 난 뒤에 트럼프가 또 날쌘 비판을 한다든지 결국 신당 창당을 했구나, 그러면은 알겠어, 내가 그럼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라는 이런 스탠스가 나오기보다는 그냥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도 이제 일요일 날 오늘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무망하게 되는 그런 방향, 그 방향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단기적인 주가가 크게 빠지는 거 우리가 또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장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일이 뭐 사달이 벌어지더라도 빨리 일단락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고, 일론의 입은 이미 이제 털었습니다. 일론이 입을 털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트럼프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할지가 단기 주가 흐름에, 월요일 주가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일요일 화창한 날씨입니다. 투자와 일상은 또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본장 시작할 때 흐름은 흐름대로 가되,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은 또 즐겁게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또 수영을 하러 가면서 즐거운 일요일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